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 주제가 뭐였죠? 관리단 집회 수집 통지서 발송 이전에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이었단 말이에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은 의결 방법으로서 이런 내용,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여기밖에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집회 소집 통지서 발송 전에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법리를 거칩니다. 첫 번째 법리가 뭐냐? 첫 번째, 관리인 선임을 위한, 여기에선 관리인 선임이었는데요. 이거는 총회 안건이라 보시면 돼요. 총회의 안건이었던, 관리단 집회 하나의 안건이었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권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법리예요. 이게 뭐냐? 소집통지서에 관리인 선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 추상적이잖아요. 관리인으로 부동식 선임 이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냥 관리인 선임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즉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대리권을 수임할 때 수집통지 이전이라도 관리인 선임 장차 앞으로 어떤 안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집통지할 때의 집회 안건에 관리인 선임의 안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아직 소집통지가 안 왔다 하더라도 나는 먼저 위임해 줄게. 관리인 선임의 안건이 있다면 난 미리 위임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한 위임은 개별적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지 관리인 선임의 건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굳이 수집통지서가 발송 또는 도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법리를 가지고서 두 번째로 옵니다. 자, 위임장이 반드시 수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 보통 수집통지서에 위임장을 샘플이잖아요. 이걸 첨부시키거든요. 이런 샘플로 첨부된 위임장이나 또는 수입통지서 이후에 작성된 위임장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유효하다. 그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봄이 옳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 이 서울중앙법원 판례 등등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취지의 판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언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면 돼요. 아셔서 통지서 발송 전에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할게요. 집합권법은 제38조 등에서 아까 보셨죠? 38조. 이 38조 등에서 일단 집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한 것 이외에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임장이 집회 소집 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다. 이것을 무효로 할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